차이납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허태영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지만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5일선이 내려가기보다는 21선이 올라오면서 이격을 해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직접 투자. 정말 좋은 점은 우량한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인프라 쪽에 관련된 종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멘트 관련 주식인데요. 사실 중국이 이제 냉전이 끝나고 G7 체제로 이제 계속 이어지다가 지금은 G2,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이런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바탕은 역시 인구수죠. 거의 15억에 상당하는 인구가 살아가는 이 중국.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식량, 물, 집이겠죠? 사실 오늘은 원래 물에 관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보고 있던 종목이 아직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중에서 집, 그러니까 주, 바로 건설 시장 쪽에 관련된 종목을 이제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안휘에라 시멘트라는 종목이고요. 건설 자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멘트 생산업체입니다. 네, 13억 내수 이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집계되지 않은 건 더 많다. 오늘 허태영 대리님은 15억 인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좀 단기적으로도 수익률이 좋으시거든요, 허 대리님이. 그래서 좀 지금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뉘앙스로 좀 들었어요. 나중에 가격을 좀 살펴보고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좀 버블 우려 때문에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주택 구입 대출 규제도 강화하면서 긴축 정책을 하면서 이 건설 경기가 다소 좀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시멘트 업체를 추천하시나요? 예, 사실 2014년 초반까지 이 건설 경기 쪽 규제 때문에 계속 하락하고 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거래 규제를 지역별로 조금씩 해제하고 있고 주택 관련 규제도 9월부터 지금 점진적으로 풀고 있어서 10월부터는 지금 중국의 부동산 그리고 건설 쪽 지표들도 이에 반응해서 관련주들도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련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휘에라 시멘트라는 종목은 일단 말 그대로 시멘트 쪽에 관련된 회사인데요. 화학건전제를 보조로 이제 주사업을 하고 그 외에 관련된 산업들을 이제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 클링커 생산 1위, 그리고 아시아 최대의 시멘트 생산업체이면서 중국 시멘트 업계 최초로 홍콩 시장에 상장했던 회사입니다. 지난해 안휘에라 시멘트의 총 생산량은 약 1억 8,900만 톤, 그리고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점유율이 한 10%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클링커가 약 8천만 톤, 절반 정도 되고, 그리고 구조재 캐파가 한 5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4건의 M&A를 성사시키면서 생산 능력 또한 계속해서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안휘에라 시멘트의 경쟁력으로 이제 몇 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콩크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 COH, 이제 콘크리트에서 이제 앞글자만 자른 건데요. 이 브랜드 명으로 해서 지금 시멘트도 출시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의 경쟁력이 사실 중국 내에서 이제 가장 높다고 보셔도 됩니다. 국가품질감독 검사 검역총국이 비준한 검사 면제 상품이고요. 이 상품에 이 콩크라는 타이틀을 붙이면은 이제 검사가 면제되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시멘트가 뭐 상해 동방명주 TV타워라든지 뭐 상해 자기부상 열차 공사라든지 그런 나라에서 진행하는 굵직한 인프라 사업에 이제 거의 전략 납품식으로 이제 거의 들어가는 어느 정도 인정받은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경쟁력 또한 괜찮은데요. 2013년에 이 콩크의 판매 비용이 톤당 12.2위안에서 11.8위안으로 낮춰졌고, 관리 비용 또한 11.6위안에서 10.5위안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낮추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멘트 생산원가의 60%를 차지하는 석탄 그리고 전력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오히려 이익률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판매량 또한 증가해서 2014년 매출이 2012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하였고, 원재료가 하락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67.4%, 그리고 순이익은 48.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과 브랜드만 믿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 상품 연구 개발 그리고 생산 공정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 클링커를 생산하는 그 라인의 설비를 전부 국산화를 진행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300만 톤급의 대형 시멘트 분쇄소를 건설한다든지 그리고 공업 폐기물을 순환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친환경 처리 등에서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한 집산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일종의 그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중국 내 최고 수준이라서 이게 관리에 들어가는 사실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 인건비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계 최초로 국가 1급 콘크리트 실험실을 설립해서 전문적으로 시멘트 제품 사용 성능을 연구를 개선했습니다.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검사 면제 상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그리고 EU까지 포함해서 중국 시멘트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의 수출 허가를 획득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설명이었다면은 이제 기업 외적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이 얼마나 받쳐주냐에 따라서 그 회사 명운이 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그 시멘트 업계에 일괄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나 적용했습니다. 장기 대출을 일률적으로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장기 대출도 못 받고 단기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단기 대출을 받은 자금을 가지고 M&A에 뛰어들 수 없게 그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2005년도쯤부터 해서 프랑스의 라파즈, 세계에서 제일 시멘트 생산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런 대형 시멘트 회사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금융회사들이 중국의 중소 시멘트 회사들에 대해서 M&A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회사들은 오히려 중국 회사한테 M&A로 넘어가지 않고 어차피 팔려도 큰 값을 못 받으니까 다 외국 회사들로 다 M&A 쪽으로 다 넘어갔었고 그렇게 돼서 중국 내 시멘트 산업에 대한 그 외자 잠식이 점점 이제 좀 심각해지니까 중국에서 2007년에 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국가 주요 지원 시멘트 기업들에 대한 합병 그리고 재편 정책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일종의 구조조정이었고요. 그 구조조정을 2007년부터 했는데 이제 2014년 들어와서 이 구조조정이 거의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산업이다 보니까 공장도 계속 돌아야 하고 중간에 이제 멈추고 하는 것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어느 정도 이제 구조조정이 완료돼서 그 업계 생산 설비 가동률도 평균 80%를 지금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서 시장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완료되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에라 시멘트 같은 경우도 금년에 이제 4건의 M&A를 성사를 시켰습니다. 전부 다 이제 중국 서쪽에 있는 회사들 위주로 그쪽에 이제 수요가 이제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생산 기지를 짓는 것보다는 M&A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 공장들을 이제 다 설립을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보호 정책. 이제 중국에서 지금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질이 좋지 않은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축을 이제 아예 제한함에 따라서 소형업체들이 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형 회사들이 이제 폐쇄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형사들의 그 생산시설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들이 다 지금 아니에라 시멘트에게는 다 긍정적인 사유라서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휘헤라 시멘트, 아시아 최대 시멘트 생산 업체라고 하셨는데요. 중국 내 점유율 1위 업체인가요? 중국 내 점유율은 지금 현재까지 지금 통계 자료는 2위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1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 예상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구조 조정이 브랜드 파워가 이제 강하고 예. 있으니까. 네, 설명해 주시죠. 예. 그리고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콩크라는 그 시멘트 경쟁력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상품들이 이제 미국 쪽으로 지금 선정량이 금년 하반기부터 이제 급속도로 지금 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고 중기적으로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업계 구조 조정도 완료됐고 또 아니에라 시멘트의 실적 역시도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정책적인 수혜도 받고요. 자, 그러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도시화 정책을 계속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도시화도 좀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뭐 전역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뭐 크게 많이 도시화됐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시멘트나 콘크리트의 수요를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지와 더불어서 국내 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 그 시멘트 가격이 아시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다라면서 시멘트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과 비교했을 때 아니에라 시멘트는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 아니에라 시멘트와 그리고 국내 시멘트 그 회사들이 바라보는 시장 자체가 조금 다른데요. 아니에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일단 내수가 일단 받쳐줍니다. 중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도시화가 많이 진행은 되었지만 그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다 된 곳은 이제 동부 쪽, 그 해안가 쪽에 있는 도시들이고요. 서부와 남부 같은 경우는 아직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니에라 시멘트가 인수한 4개의 중소형 시멘트 업체도 다 서부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생산기지 삼아서 물류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고 있고요.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시멘트 가격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아시아 거의 최저 가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약간 출혈 경쟁도 있고 그리고 국내 건설 수요가 그만큼 생산량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업종 자체가 대형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갑자기 줄여서 이 공급량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계속 싸게 팔다가 이제 금년 초에 이제 한번 시멘트 가격을 약간 올린 정도인데요. 지금 굳이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제 국내 시멘트 회사 업계에서 1위와 2위 그 쌍용양회와 동양시멘트를 언급할 수 있겠는데요. 국내 시장도 상위 7개 회사가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회사가 지금 업계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 시멘트 수요가 2010년 이후 계속 이제 정체가 되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출혈 경쟁이 이제 과다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도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매물까지 나온 사태가 생겼는데 특히 쌍용양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인수전에 지금 뛰어든 회사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제 국내 시멘트 업체들한테는 이게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중국 시멘트 업계 같이 이게 수요가 꾸준히 늘거나 M&A를 통해서 그 시멘트 시장의 헤게모니가 바뀌면은 좀 나아지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쌍용양회나 동양시멘트 같은 큰 회사를 다른 회사가 인수해서 규모를 키워서 시장에서 가격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그 가격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아니에라 시멘트가 지금 진행하는 방향 그리고 국내 시멘트 업계의 동향하고는 약간 좀 괴리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수요 자체에 있어서 괴리가 아주 크고요. 그래도 국내 시멘트 업계 같은 경우도 M&A 모멘텀 앞으로 이쪽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에라 시멘트의 전략 세워볼게요. 투자 포인트 정리하시면서 전략 말씀해 주시죠. 예, 아니에라 시멘트에 대한 그 투자 전략은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그 대형 시멘트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중서부 개발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 그리고 증가하는 해외 수출, 아까 말씀드렸던 콩크 같은 브랜드들, 그리고 지속적인 M&A로 그 외적 성장이 더 이루어질 거라는 요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는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위안화로 19.5,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거로는 26.5, 그리고 목표가는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22위안, 그리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28.6달러, 그리고 손절가는 위안화로 16.57, 그리고 홍콩 달러로 23.5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헬로우 차이나에서 보는 중국 기업들 사실 뭐 중장기적인 투자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권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뜻밖에도 단기적인 수익률 좋게 보여주신 허태영 대리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결과로는요, 허 대리님, 김규배 차장님이 다시 역전하셨어요. 들으셨나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그 이제 금리 자유와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있어서 오히려 또 증권사들 쪽이 이제 좀 많이 올라가고 은행 보험사들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주초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게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 대리님 앞으로 선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헬로 차이나 아뉴에라 시멘트 알아봤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가 0.3%, 일주일간의 그 급락폭을 반영했을 때는, 생각했을 때는 정말 좀 미미한 수준의 반등을 보여주는데요. 그래도 코스닥이 낙폭을 절반 이상 줄여놓고 있습니다. 0.5% 하락세를 보여주네요.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21283388번 전화 주시면 금요일에 종목 카운슬러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분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봐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네요. 마켓 2막 2장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